자, 첫 번째 우선은 평면좌표 단원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건데,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에서의 공식하고 좌표 평면에서의 공식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직선에서는 점과 점 사이를 어떻게 구하고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에서는 뭐 익히 아시는 것처럼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럼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안 배워도 중1 때도 배웁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4에서 마3을 빼서 7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수직선 사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그냥 빼는 게 아니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걸 갖다가 특히나 수학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갖다가 차라고 부르죠. 차 아시나요? 차라고 부르고, 그 차를 갖다가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가 바로 요거,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숫자로 있을 때에는 굳이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누가 더 큰지를 아니까. 근데 만약에 문자로 있을 때에는 A라는 점의 좌표가 스몰 a고 B라는 점의 좌표가 스몰 b일 때, 그때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선분 표시.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꽤 많죠. 가르쳐 줘도. 그죠? 이렇게 쓰시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큰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큰지를 모르니까 그 큰 거 표시, 그러니까 차라는 거를 갖다가 표시를 하시려면은 절대값을 주셔야 됩니다. 절대값 줘야 정답. 알겠죠?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절대값 주셔야 되고, 참고로 이거 이제 절대값의 성질인데, 절대값 안에서는요, 자, 절대값 마이너스 2랑 똑같아요. 그죠? 숫자로. 그럼 이게 문자로 가보시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x랑 똑같아요.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배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b-a는 당연히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a-b랑 똑같은 거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굳이 만약에 니네가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굳이 절대값 안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니네가 다뤄야 되는 시간에. 그러면 얘를 굳이 이대로 내비두고 풀 이유는 전혀 없죠. 왜? 더러운데. 이거보다는 요렇게 바꿔놓고 푸는 게 좋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푸는 게 좋다. 자, 첫 번째,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배웠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시면 되고, 누가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 표시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있는데 숫자로 보시면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가 원리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가 좌표 평면에서 요 정도의 지금 2,1이라는 좌표가 있고 요 정도의 뭐 4,4라는 좌표가 있다. AB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 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밑변 높이의 길이를 잰 다음에 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 4에서 2 빼니까 2고요. 4에서 1 빼니까 3입니다. 그럼 이제 빗변의 길이는 피타 루트 하시고 제곱의 합이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문자로 나타내시게 되면은 좌표 평면상의 두 점이 이렇게 있다. x1, y1, x2, y2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A,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뭐 수식으로는 이래요. 루트 x2 마이너스 x1 제곱 y2 마이너스 y1 제곱 이렇게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읽으실 때는 x좌표 뺀 거 제곱하시고요. y좌표 뺀 거 제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뺀 거 제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는 요령도 가능하면은 좀 쓰실 때 자기가 연산하기가 좀 쉽게 쓰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x, 3이랑 마이너스 1, 뭐 숫자로 합시다. 마이너스 1,5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거리를 루트 x 뺀 거 제곱 y 뺀 거 제곱인데 여기서 x좌표 뺀 거 제곱을 할 때 뭐 저기에 있는 공식을 외운 걸 외운 대로 쓴답시고 x2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1 빼기 x의 제곱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자기가 아무 데서나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는 게 훨씬 여기서 저거 빼는 게 그러니까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게 훨씬 이쁘죠. 여기서 요거를 빼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게 훨씬 낫죠 모양새가. 그러니까 애초에 쓸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게 낫겠죠. y도 마찬가지로 뺀 거 제곱하실 때 이런 거 바로바로 암산하세요. 3에서 5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하느니 그냥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제곱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요령을 좀 알아두시면서 계산을 하시면 좋겠다.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루트 하시고 x좌표 뺀 거 제곱 플러스 y좌표 뺀 거 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공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여러분이 이 거리라는 공식이 크게는 두 개거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요. 이거 물론 얘도 있지만 얘 잘 안 나오니까 이거. 그리고 또 하나가 요 뒤에 직방 가서 배우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거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저기서 뭐 이제 공식 같은 거 적용 못 하시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공식의 적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익혀서 하시면 되겠다. 근본적인 원리는 피타고라스. 자, 밑에 보시면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원점에서 점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점이라는 게 0,0이다 보니까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하시면 그냥 좌표를 제곱 더한 거랑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뭐 공식에다 적용하시면 별건 없죠. 이렇게 여기까지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우고 나시면은 이후에 문제풀이를 하실 때 뭐 이제 정규반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수식을 갖다가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수식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한 해석 능력을 정확하게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수식에 대한 해석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배웠으니까 이후에 이제 뭐 문제풀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빼기 3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절대값 x 빼기 3이니까 절대값 안에 x 빼기 3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은 이제 이거를 수직선에서의 거리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뭐예요? 얘는 수직선 위에 수직선에서 x에서 3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3까지의 거리.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x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수직선에 3은 알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3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 x에서 3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절대값 x 빼기 3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 얘기 같지만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쉽고요.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잘 못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물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대답을 3에서라고 합시다. 3에서 x까지 3에서 x까지의 거리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논리로 밑에 있는 이런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다. 만약에 이런 수식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수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좌표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해석을 할 수 있냐 이 얘기죠. 마이너스 2부터 x, y까지 x, y까지의 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해석하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지금 아직까지 정규반에서도 공부하시면서 아직까지 그 개념에 대한 거에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거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셔야 되겠어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거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저 수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뒤에 가면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하죠. 혜민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0,0에서 x, y까지의 거리. 당연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서주? 다르게? 아이 그거는 다르게가 아니죠. 그건 너무 똑같죠. 여기만 바뀌었는데 그거 말고 그건 말고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긴 한데 지금 내가 써주는 건 괜히 써주는 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뒤에 가서 문제풀이 하실 때 필요한 정보인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빨간색처럼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뭔데? 뭐 있겠어요? 다른 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고 서현이 뭐 있겠어요? 다른 방법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되게 다양해요. 지금 다 맞거든? 맞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 y 그것도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자 졸린 사람들은 저희 외투를 좀 벗고 저기 히터가 아니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강유? 다른 거? 아 모르는 건 없어요. 대답할 때까지 이러올 거예요. 계속. 너무 이러면 좀 안 되나? 우찬이 혹시 아파? 아니요. 혹시 아픈 사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내가 항상 미리 사전에 물어보잖아요. 몸이 안 좋은 건 나한테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다. 다른 거 뭐 있겠어요? 다른 거. 이거 말고. 여러분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또 그니까 약간 고정관념에 휩싸였으면 안 돼. 너 안 물어봤구나. LA 갈비. 야 뭐예요? x, 0, 0,y x, 0, 0,y. 요것도 됩니다. 되는 거 맞죠? 해보시면 맞잖아. x 뺀 거 제곱, y 뺀 거 제곱. 그래서 이게 좀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게 좀 필요한 게 나중에 가시면 여러분이 이 식을 갖다가 뒤에 가서 도형의 이동 파트 최단거리 문제가 나와. 이렇게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풀어야 될 때도 있어.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x, 0은 x, 0이라는 점은 어디 있는 점이야? 좌표 평면에서 어디 있겠어? x, 0은 x 축 그렇죠. x축 위에 있겠죠. 0,y는 y축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 위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이따 시험에 이거 쓰라고 돼 있거든요. 다 써. 가르쳐준 건. 알겠죠? 한번 써야지. 자, 알겠죠? 다 쓰라고. 하나만 쓰면 오답이야. 미리 얘기했어. 하나만 쓰면 오답이라고. 이런 계산 못 하겠어. 설마. 제곱 못 하겠어요. 계산 물어봐야지. 내가 의도하는 풀이는 이 정도예요. 여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쉽죠? 두 점 A, B가 있습니다. 라지 A, 라지 B가 있는데 2, 스몰 a랑 마이너스 4,1 사이의 거리가 10이래요. 그럼 거리 10은 루트 x좌표 뺀 거 제곱 얼마예요?
66에 36 이 정도로 바로 썼으면 좋겠고 y 좌표 뺀 거 제곱 요때 쓰실 때 이거를 간혹 개중에 계속 1 빼기 a의 제곱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당연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 이거죠. a 빼기 1의 제곱으로 써라 이거죠. 양변 제곱 하시면은 100이죠. 36은 더하기 a 빼기 1의 제곱이죠. 넘기시면은 얼마야? 64예요? 여기서도 이제 약간 이제 2차 방정식 풀이에 기준이 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푸실 때 이거 전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전개하시는데 여기서 전개를 왜 합니까? 그죠? 이미 완전 제곱 형태인데 니네가 중3 때 2차 방정식 풀이를 배울 때 일반적인 식을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푸는 걸 배웠어. 이미 여기를 줬는데 이걸 다시 전개하고 있어. 그죠?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되죠. 그래서 a 빼기 1은 제곱근 처리하시게 되면 뭐예요? 풀마 8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뭐 9 또는 마이너스 7 둘이 더하래요.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완전 쉽습니다.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될 거다. 유제는 해봐. 그러니까 계산은 됐고 y축 위의 점 P라고 하면 우리 이제 이 점을 갖다가 좌표를 잡아야 문제를 풀 텐데 이제 주로 뭐라고 잡아요? 강의 뭐라고 잡아요? y축 위의 점은? P는 그 P는 됐고요. 아무튼 y축 위의 점을 뭐라고 잡아요? 점이라고 잡는다고요? 0, 뭐 a, b, y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y축 위의 점은 알겠지 강유야? 네. 자 강유 x축 위의 점은 2,0 a 그러니까 이 문제랑 다른 문제니까 다른 문제 쓰면 뭔지 알겠어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y는 우찬이 x-1 위의 점은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 네?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 점은? 못 들었어요. y는 x-1 위의 점은 뭐라고 잡아야 되겠냐고 점은. 소연이 0, 마이너스 아니 자 빠꾸 x축 위의 점은 일반적으로 a, 0 문자는 바뀌어도 돼요. y축 위의 점은 0, a 문자는 바뀌어도 돼요. 그러면 y는 x-1이라는 직선 위의 점은 뭐라고 잡아야 되냐 이거죠. a, a-1 우찬이 오케이? 자 우찬이 y는 2분의 1x 위의 점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요? 2분의 1 유원이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요? A, 2분의 1 A a, 2분의 1a a, 2분의 1a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네? 이렇게 잡으면 돼. 알겠어요? 근데 참고로 요런 경우는 또 뭐 이렇게만 하시는 것보다는 개중에 이거 잡는 것보다는 2a, a 이렇게 잡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어떤 점이 어떤 직선 또는 어떤 곡선 위에 있대요. 점을 나타내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애초에 이 y축 위에 있는 점을 문자로 안 나타내면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 에? 그럼 여러분이 이게 잘 돼. 이게 많이 해봤어. 이게 잘 돼. 그럼 나중에는 항상 수학은 되게 심플하거든. 빠꾸거든. 문제를 푸는데 어떤 라지 A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A, 2A래.
그럼 여러분은 이런 점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점이네 이러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떠올리겠어요? 무슨 생각을 떠올리겠어? 집중. 서주 뭘 떠올리겠어? y는 2x 위죠. 그렇죠. 아, 이 점은 y는 2x 위에 있다는 소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자, 잘 듣고 하면 돼. 됐어요? 앞으로 빠꾸. 자, 두 번째 내분점 보겠습니다. 내분점. 자, 내분점은 뭐냐? 내분점은 내분점. 안에서 나누는 점이다 해서 내분점입니다. 안에서 나눈다 해서 내분점. 뭐 이제 예전 선행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내분점에다가 추가로 외분점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이 외분점이 여러분 때 선배들부터 22 개정이죠.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외분점을 안 배워도 외분점스러운 문제를 낼 수는 있었거든 원래. 그래서 시중 문제집들에는 이거를 싹 빼면서 약간 조잡하게 외분점을 쓰지 않고 내분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을 실어놨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저 외분점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갖다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안 내더라고요. 어쨌든 현재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선배들은 선생님도 이제 시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1타 아닙니까? 처음이 아닙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뭐 외분점은 안 가르칩니다. 외분점은 굳이 나중에 봐서 뭐 좀 배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내분점만 알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왜냐면은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배우냐 안 배우냐에서 관건이 공식을 하나 더 외우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식은 금방 외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림상에다가 얘를 찍을 줄 아냐 모르냐 그게 문제인데 그게 어려웠는데 그게 빠졌어요. 내분점은 잘 집어 애들 어차피 점. 그러니까 점 찍을 줄 알아야 되는 점을 이따 연습해 볼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빠졌으니까 내분점은 쉽다. 대신 공식은 어디 갔어? 외워야 된다. 내분점 공식은 외워야 된다. 왜 되는지는 뭐 가볍게 좀 보긴 하겠습니다.